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여대생 2명이 여행을 떠난 파나마에서 실종되어 뼈조각으로 발견된 미제의 사건, 프론 크레머루스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 모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 사건의 당사자는 네덜란드에 살던 22살의 대학생 리지안 프론과 21살의 크리스 크레머루스입니다. 프론 크레머루스 사건이라는 이름은 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프론과 크레머루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우리로 치자면 동네 친구이자 베프였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원하는 살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죠. 아주 평범한, 아니 오히려 모범적인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리잔 프론은 키가 180cm가 넘는 장신이자 배구 선수였죠. 사건은 한 살 많은 프론이 먼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축하 겸 둘이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죠. 둘은 여행지를 약 9,000km 떨어진 운하의 나라 파나마로 정했습니다. 여행을 위해 스페인어까지 배우면서 함께 알바를 하며 6개월 동안 돈을 모았죠. 프론과 크레모르스가 계획한 여행은 6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2014년 3월 15일부터 약 2주간은 관광지를 다니며 휴가를 즐기고, 이후 4주간은 보케테라는 산악 마을에 있는 가정집, 일종의 민박집에 머물며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었죠. 오랜 준비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여행을 떠난 둘은 2주 동안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아무 문제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주가 지난 3월 29일에도 별탈 없이 보케테에 도착했고, 집주인도 그녀들을 반겨주었죠. 즐겁기만 한 특별한 여행, 하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운명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프론과 크레머루스가 보케테의 가정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4월 1일 사건은 터지고 말죠. 4월 1일 둘은 현지에서 만난 젊은 남자 2명과 브런치를 먹은 뒤 보케테의 집주인이 키우던 개 블루를 데리고 근처 피아니스타의 오솔길로 하이킹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때까지의 행적은 둘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죠. 둘은 행복한 듯이 SNS에 두 남자와 브런치를 먹은 것과 하이킹을 하러 간다는 말, 그리고 지금 보케테의 주변을 걷고 있다는 말들을 사진과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프론과 크레머루스의 마지막 행적이었죠. 어느새 시간은 흘러 밤이 되었음에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와 키우던 강아지 블루까지 돌아오지 않자 집주인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저 멀리서 블루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집주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블루가 왔으니 당연히 둘도 왔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블루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젊은 여자들이니 어쩌면 낮에 만난 2명의 젊은 남자들과 밤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침까지 기다려보기로 하죠. 다음날 오전 8시에 둘은 투어를 예약해 두었거든요. 다음날 오전 8시 투어에도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집주인은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난 4월 3일이 되어서야 수색이 시작되었죠. 수색에는 경찰과 현지 주민들이 동원되었으나 수색해야 하는 범위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죠. 실종 5일 차인 4월 6일 결국 프론과 크레머르스의 부모님 네덜란드까지 나서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보낸 경찰견 사설 탐정까지 현장에 도착했죠. 실종된 두 사람에게 포상금 3만 달러를 걸고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됐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 범위가 넓다고 해도 일부러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닌 이상 흔적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죠. 결국 수사는 실종이 아니라 범죄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었죠. 조금의 흔적, 실마리, 증거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두 사람이 실종된 지 10주가 지나게 됩니다. 이때 기적처럼 프론의 흔적이 발견되죠. 이제 사건이 풀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건은 공포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10주가 지난 어느 날 현지인 여성이 강둑 옆에 논에서 실종당해 프론이 메고 있던 청색 배낭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가방은 방수 제품도 아닌데 10주가 흘렀는데도 상태가 멀쩡했고,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 83달러, 여권, 물병, 카메라와 두 사람의 핸드폰, 속옷 2벌 모두 상당히 깨끗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가방을 주운 여성은 전날에는 배낭이 없었다가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가 논에 버린 것이라는 추측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경로를 얻기 위해 두 사람의 휴대폰부터 조사해보았습니다. 크레머르스의 핸드폰 기록에는 4월 1일 오후 4시 39분에 처음으로 112에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있었죠. 하이킹을 시작한 지 3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미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전파 수신 문제로 연결되지 않았죠. 진짜 공포스러운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실종 당일인 4월 1일에 촬영된 사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4월 8일에 찍힌 사진들은 혼돈 그 자체였죠.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약 2분 간격으로 90장의 사진이 찍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허공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설명이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잠깐 빛나는 플래시로 어둠을 비추어 이동했다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하지만 사진첩에는 허공을 찍은 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빨간 비닐봉지가
휴지가 걸린 나무 장가지, 관자놀이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 크레머르스의 머리, 도리의 휴지와 거울 등 왜 찍었는지 짐작하기 힘든 사진만이 가득했죠. 이동이 목적이 아닌 피사체를 두고 찍었다는 말인데 마치 일부러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듯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경찰은 가방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낭이 발견된 장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위 위에서 지퍼가 채워져 있고 곱게 개어진 크레머르스의 반바지가 발견되죠. 아니, 바지는 도대체 왜 벗었고 왜 지퍼까지 채운 채 곱게 벗어놓았는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마저 공포와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이상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결국 프론과 크레머르스의 유해도 발견됩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골반뼈와 부추가 심겨진 발이었죠. 몸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발견된 겁니다. 이후 배낭 근처 강둑을 따라 흩어진 두 사람의 33점의 뼈도 발견되었죠. DNA 감정 결과 프론과 크레머르스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프론의 뼈에는 피부 조각이 붙어 있었지만 크레머르스의 뼈는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사망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크레머르스가 프론보다 먼저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정 이외에 수사에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파나마 수사 당국은 이들이 하이킹 중에 경로를 이탈하여 조난을 당했고 구조 요청도 닿지 않아 자력으로 탈출을 감행했다가 부상을 입고 정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결론지었죠.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고 맙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이상하죠? 단순히 조난을 당해 죽었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나왔던 배낭과 흩어져 있는 뼈, 그리고 바지와 사진도 설명이 쉽지 않죠. 배낭은 조난자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깨끗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갑자기 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바지는 왜 벗어놓았으며 사진은 왜 찍었고 뼈는 왜 흩어져 있는지도 설명이 안 되죠. 두 번째는 파나마 피아니스타 오솔길은 조난당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간마다 대피소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죠. 두 사람은 이리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대피소에 도망을 가봤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죠. 세 번째는 프론의 카메라에 남겨진 사진 중 한 장이 지워졌다는 점입니다. 프론이 가지고 다녔던 카메라는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번호가 생성되는데 4월 8일에 어두운 정글 속을 찍은 마지막 사진 중 하나의 파일이 삭제되었고 복구도 불가능했죠. 긴박한 상황에 사진을 지우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단순히 카메라에서 지운 것이라면 충분히 복원이 가능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파일을 삭제하는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혹은 실종 후 어느 시점부터는 다른 사람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혹은 밖에 알려져서는 안 될 무언가가 찍혔을 수도 있죠. 크레머르스의 휴대폰은 아이폰이었는데 잠금 번호를 풀려고 여러 번 시도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낭과 유품에서 두 사람의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신원불명의 34개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파나마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원주민에게 잡아먹힌 거다, 정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살인마에게 당한 거다, 야생동물에게 습격당했다는 등 수많은 가설과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정확한 실종 경위와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찝찝함과 의문만을 남긴 채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과학수사가 발달한 최근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가득 찬 사건, 프론 크레머르스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